키워드를 읽는 시장입니다. 오늘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이 레몬리서치의 레몬이 무슨 뜻인가요? 이거 혹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역선택 레몬인가요? 원래 그런 거 있죠. 뭐 중고차 시장에도 레몬 효과 뭐 이런 것도 그쵸. 있긴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실 줄 몰랐는데. 왜냐하면 예. 오늘 다루는 주제가 그겁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가 우리 시장에서 이 화장품 계속 간다. 네. 근데 아까 중고차 시장의 레몬, 역선택, 역설 뭐 이런 것도 얘기하셨는데 네. 화장품은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이제 거의 시장의 주도 섹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벌써 이번 주 내내 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아지실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건 출발이 어떻게 출발했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한국 K 코스메틱, K 뷰티의 가장 강점은 원래는 좋은 원료로 좀 가성비가 아니라 약간 좀 비싸게 파는 그런 쪽이 이제 중국에서 통하기 시작했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미국 쪽으로 오다 보니까 최근에는 약간 이제 브랜드력이 그들의 브랜드를 쓰지만 우리가 그걸 만들어주는 역할 쪽에 많은 흐름들을 가져가기 시작했던 게 첫 번째고 거기다가 가성비죠. 그만큼 같은 가격인데 솔직히 여성분들한테 와이프한테도 물어보고 했더니 비슷하답니다. 다 비슷한데 가격 차이도 무시 못한다라는 쪽들이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소비자들이 지갑이 줄어들었을 때 과거에 내가 무슨 뭐 구찌 뭐 이런 거 바르겠습니까? 그런 거 말고 가성비 있는 것들을 쓰겠다라는 쪽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인플루엔서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들이 소개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출발한 게 가장 컸다라고 하게 되면 중요한 건 과거에는 중국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미국 중심으로 침투율이 높아가는 과정들 이게 수출 확대로 나오기 시작한다. 수출 잘 되면 또 지금 같은 환율에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같이 맞물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의 화장품주의 상승의 그 시발점을 봐야 된다라는 것인데 가야로 수출로 바뀌었다. 수출 네. 주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가성비 얘기하셨는데 사실 요즘에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네.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무너뜨린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수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최근에 중동에서의 또 기대가 된다고요? 네, 중동 쪽에서도 이제 뭔가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특히 요즘에 관심이 많죠. 중동 쪽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들이 그것도 하나 충분히 이용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화장품을 그래도 많이 쓰는 쪽은 여성 아닙니까? 여성인데 중동 내에서 여성의 지위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시작했을 때 만약에 내 부인이 되게 화려한 색깔로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 가뜩이나 이걸 히잡을 쓰는 입장 쪽에서 그게 특별하게 도드라질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색조가 아니라 기초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피부톤이 다릅니다. 한국과 동양인과 또 다른 피부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따라서도 좀 고민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거기서 그를 만들어내는 업체들이 더 중요하겠다고 하게 되면 그를 특화되거나 아니면 그걸 전담을 하는 쪽들은 또 분명히 시장에서 여파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거를 잘하는 쪽을 좀 골라야 되겠죠.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동 시장이 열린 거는 고무적인데 네. 약간의 이질적인 문화적인 상황도 있고 기본적으로 색조보다는 기초 쪽에 좀 더 네. 오리엔트되어 있는 종목을 찾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화장품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뭐 오르는 말 계속 가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네. 화장품을 안 가지신 분들의 포모 현상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막 올라가는데 그래 에이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단기 고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따라가는 대응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또 거기에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출 동향 보게 되면 10일, 20일 또 말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살짝이라도 데이터가 흔들리는 거 나온다. 그러면 지금까지 오른 게 있기 때문에 조정폭이 좀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혹시나 타시겠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그때를 기회를 삼아서 노리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자, 맞는 말씀이죠. 근데 그 얘기가 연초부터 계속해서 이 네. 포모 현상을 강화시키고 있어서 과연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수출에 의존하는 데이터, 수출에 네. 의존하는 상승 트렌드인데 수출이 약간 조정을 받으면 그때 조정이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자, 화장품만큼 뜨거운 게 또 푸드입니다. 네. 삼양식품, 네. 업사이드 40%, 타겟 프라이스 80만 원. 네. 리즈너블 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제가 보통 이제 이런 쪽이 되면 EPS 상승은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분기 실적 800억씩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대로 곱하기 4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3천억대가 넘는 영업이익을 보여주는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시총이
오늘까지 합쳐서 나온 거 보게 되면은 일단 5조 대 근처로 들어와 있죠. 4조 한 8천 정도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됐었을 때 이게 과연 비싼 수치겠느냐라는 쪽을 봤었을 때 저희가 그러면 성장하기 시작하고 음식료 업종의 일반적인 밸류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비싸진 않죠. 예, 그런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움직이는 배경들은 거기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거를 믿고 지금에도 사야 되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항상 저희가 보게 되면 이만큼 올라 있는 가격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인정은 할 수는 있겠지만은 거기서 지금 당장에 대한 타이밍에 대한 관점은 살짝 또 이제 어차피 추세를 타고 가다 보니까 추세 안쪽까지 들어오는 때를 노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가격은 인정할 것 같습니다만 뭐 타이밍을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셨던 K 화장품도 그렇고 네. K 푸드도 그렇고 네. 좋은데 지금은 좀 가격적으로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네. 자, K 푸드도 역시 시청자분들께서 포모 현상이 있어요. 그렇다면 있죠? 네. 자, 혹시 뭐 우스갯소리로 라면에 김밥이지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네. 삼양식품 이렇게 잘 나가면 여타 수혜를 받을 종목, 좀 싼 종목을 우리가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어제는 라면에 소주였습니다. 네. 관련주도 다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라면에 김밥 뭐 불닭 먹고 나서 메로나 마시고 뭐 또 메로나 먹고 뭐 또 속을 달래기 위해서 막걸리 마시고 이런 전반적인 현상들이 그들이 한국을 이제 알아가는 현상에서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거거든요. 이게 중요하게 컬처라고 봐야겠죠. 컬처가 침투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라고 봐야 되게 되면 문화가 침투해서 그들의 입맛을 바꿨을 때 입맛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바뀌어지게 되면 거기 길들여집니다. 거기 또 익숙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트렌드는 오래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봤었을 때 지금 어떤 개별적인 요인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빼고 수출 흐름들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를 봤었을 때는 지금은 사는 게 맞긴 하겠지만 또 이것도 단기 타이밍이겠죠. 네, 그런 데 보시면서 여전히 확장세로 나간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보니까 요즘에 이제 유튜브 해외에서는 어떻게 나오나라고 봤었을 때 보면은 뭐 영국이나 아니면 또 북미나 이런 데 보아도 이제 경쟁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즉 과거에는 김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출을 하는 현상이 있었겠지만 지금 거기 현지에서 중국 업체들 있죠. 따라해서 무슨 김치를 그렇게 조사놨습니까? 그래서 무슨 샐러드처럼 만들고 이것도 김치다라고 하면서 판매되는 것들도 있고 경쟁자가 돈이 된다고 생각하고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허들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현상들도 오히려 인기는 있는데 막상 돈은 그들이 벌 수가 있겠죠. 그런 변화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저희 중요한 거는 수출로 인해서 나오는 어떤 성과들이 나오는 업체들 중심으로는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뭐 K푸드도 패스트 팔로우들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는데 근데 좀 음식은 다르지 않습니까? 제조업하고? 다르죠. 예, 다르긴 한데 근데 그게 제 안타까운 거는 그게 원래 김치의 맛인 줄 알고 선택을 할까 봐 그게 걱정인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확장성이 계속 이어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이 음식 쪽에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이 바라보시는 음식료주에서 네. 뭐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최선호주가 있다면 어떤 걸 좀 봐야 될까요? 아침이었으면 사조드림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회사가 지금 뭐 다 얘기 나오고 그러면 김밥 업체 쪽으로 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원래 이 회사의 강점은 기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실적이 생각보다 싼데 그 실적 대비해서 싼데 종목들이 이제 변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 쪽에서 좀 많이 올랐지만 그리고 다른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빙그레 같은 경우는 여전히 또 성수기에 대한 효과까지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눌림 목적에서는 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또 대상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서 좀 가파른데 타이밍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평가 종목들이 외국 지금 글로벌 확장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들은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경쟁자가 늘어도 그래도 오리지널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의 오리지널은 이거다라고 하는 종갓집의 맛을 보여주는 김치 이런 것들이 여전히 또 대세는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또 비싸지가 않아요. 음식료 업종의 대부분이 다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발현하는 모습들은 계속 자리 차지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음식료 업종의 몸값 아니면 몸집 키우기 이런 네. 것들이 좀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다뤄봐야 될 건데 가는 종목만 가고 네. 가는 섹터만 가고 이러다 보면 올해가 한 절반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 포모 현상이 옛날에 부동산만 있었는데 이제 주식에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시장은? 요즘에 나오는 특이한 현상이죠. 그리고 또 저희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습니다. 가는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만 가다 보니까 나머지들도 이거 다 팔고 글로 가는 현상들이 미국도 똑같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거의 비슷한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특히 보게 되면은 대형주급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그래서 약간 중소형주 쪽은
아예 시세 뭐 맥이 없는 것들은 그냥 완전히 쳐져 버렸고요. 이것도 될 만한 섹터 쪽에서 계속 붙는다. 그러니까 조단위 시총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붙는다라는 얘기는 과거와 다르게 지금 공매도가 없다 보니까 공매도 금지에 따른 변화가 그대로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예전 같았으면은 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출렁였다가 공매도가 들어왔다가 그 이제 다시 청산하고 다시 손바뀜 되고 그다음에 올라가고 하는 이런 현상을 보였었는데 그러면 저희가 매매하기는 조금 낫죠. 안 따라가도 되니까요.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더 이런 시세가 강화되는 현상이 지금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자금이 좀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예탁금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이어지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조가 나와서부터 유동성이 보강되는 기조가 아닙니다. 있는 자금 갖고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에이 안 가는 거 내가 왜 갖고 있어? 가는 걸로 몰아타야지. 이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어지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공매도의 순기능 아닌 순기능인데 네. 올해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어 장치가 없을 수 있다는 건데 네. 그럼 계속해서 오르는 말에 이 포모 현상이 지속된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 해당 종목이나 해당 산업에 대해서 특별한 노이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게 계속 가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를 쫓아서 대응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트레이딩 입장으로 보게 되면 단기 지지권입니다. 그거라도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선택의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FOMC가 끝났는데요. 시장의 해석은 좀 이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금리는 인하한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 그러면 당장 뭐 바이오, 성장수 이런 게 떠오르긴 한데 네. 오늘 전반적으로 화장품과 음식료를 다뤘잖아요. 네. 넥스트 화장품, 넥스트 음식료는 무엇입니까? 원래 넥스트가 없고 그냥 그거 사는 게 맞는데요. 지금 시장 분위기는 항상 그래 왔는데요. 근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이제 이벤트 끝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어제 개인적으로 PPI 그렇게 나오는 거는 의미가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어떤 의미가 있어 좀 보이시죠? 일단은 서비스 쪽만 약간 좀 흔들흔들한다. 그러면은 물가는 이제 본격적으로 떨어진다는 의미의 반증 아닐까요? 그런 쪽으로 바라봤고 게다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난번에 나왔던 CPI도 연준이 좋아하시는 PC 지표는 월말에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금리 인하란 얘기보다도 실질적으로 금리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채권 금리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좀 더 좀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배경인데 한국 시장에서 좀 아쉬운 게 환율은 또 역방향이에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미스매칭 되는 건 있다는 쪽에서 흐름을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 다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벤트가 끝나다 보니까 관심은 당연히 7월 달부터 나올 2분기 실적, 그러니까 상반기 실적 흐름들이겠죠. 그쪽으로 계속 시선이 이동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플레이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지만 오늘부터 움직이는 조선주 이런 것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반도체는 또 빼면 안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실적 업사이드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지금 가격적으로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디램 가격들로 보여주다 보니까 HBM 아니어도 설명할 수 있는 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들 체크하시면서 실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월 달부터는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관심이 오리엔트 될 텐데 네. 이번 실적 시즌의 키워드는 환율 효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환율 효과는 또 여전히 화장품, 음식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는데 수출주의 또 하나의 부담이 해운 운임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스트가 약간 수익성을 좀 깎아 먹을 텐데 그거 무시하고 QE 확대나 아니면 그걸 무시하고 환율 효과로 이걸 다 끌어낼 수 있는지 이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고요. 또 오늘도 좀 이따가 SCFI 발표가 나올 거긴 하겠지만 그게 약간 좀 꺾였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좀 조정받았던 전력기기 쪽도 실적 좋은 쪽 아닙니까? 이것도 약간 다시 고개를 확 들 수가 있겠죠.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온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넥스트 화장품과 넥스트 음식료를 꼽자면 조선과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가져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